그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410, 434, 뭐 486, 656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는 거, 수소 원자에. 그 다음에 연소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그 햇빛이나 아니면 뭐 백열 등 그런 것들 통과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지개 빛깔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햇빛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불연속적인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스펙트럼 선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서 연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게 되면은 연속적인 색깔의 티가 나타나는데 걔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햇빛 또는 뭐 백열 등 이런 것들을 프리즘에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지개 색깔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스펙트럼은 그 잠깐 복습을 한 건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보호 원자 모형이라고 해서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제한된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연속적이지가 않잖아. 연속 스펙트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되어 있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한된 모형이 보호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전자의 운동과 전자 껍질부터 먼저 먹었을 때 원자 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하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가운데 원자 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우리가 K 껍질이라고 하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을 L, 그다음 N, 그다음 네 번째 전자 껍질을 N이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 그러니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되는 거지.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K, L, M, N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해서 가장 안쪽 전자 껍질을 N은 1, 두 번째는 N은 2, 세 번째는 N은 3, 네 번째는 N은 4 이렇게 쭉쭉 가는 거야. 그래서 N이라고 하고 근데 이 N을 뭐라고 하냐면 주양자수라고 불러. 주양자수. N을 주양자수. 그러니까 전자 껍질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각 전자 껍질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는 뭐야? 에너지 상태를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너지 준위는 같은 말이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 레벨. 얘를 확대해서 봤을 때 원자 핵이 있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K 껍질 그 다음에 L 껍질이 있다고 해보자. 얘가 N은 1, N은 2야. 그럼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안쪽 전자 껍질이랑 바깥쪽 전자 껍질 중에서 안쪽에 있는 게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야 높은 거야? 안쪽 전자 껍질에 있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야. 다시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야.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레벨이 낮다는 거야. 이쪽에 있을수록 더 안정하다는 거야. 에너지 레벨이 낮으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거야.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이동하게 되면 전자가.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안쪽에 있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괜찮지? 그럼 봐봐. 요즘에는 게임을 잘 안 하잖아. 그래서 게임 해본 거 없어? 있잖아. 빨리 말해줘. 말하기가 좀 그런 건가? 없어? 없어? 도훈아 없을까? 없어? 어쨌든 게임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게임 같은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그 RPG 게임 같은 것들을 하면은 레벨이 이렇게 뜨잖아. 경험치를 얻어서 그 레벨을 높이는 거잖아, 그치?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을 높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준위랑 똑같은 거니까 안쪽 전자 껍질이 낮고 이쪽이 높으면은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 거. 만약에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해볼게. 안쪽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바깥쪽 전자 껍질로 전이한다고 표현하거든. 전이 전자가 이동하는 거를
바깥쪽 전자 껍질로 전이한다고 표현해. 전자 전이라고 표현해. 그럼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레벨이 높아진 거잖아. 에너지가 높아졌어. 그러면 내가 경험치를 얻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경험치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야? 레벨이 높아지려면 경험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레벨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안쪽 전자 껍질에서 바깥쪽 전자 껍질로 가려면은 여기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야? 방출해야 되는 거야? 흡수해야 되는 거지. 맞을까?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려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반대로 전자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려면은 반대로 에너지가 방출돼야 돼. 이해될까? 왜냐면 안쪽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기 때문에. 이해될까? 뒤에 써져 있으니까 일단 뭐 필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게 요거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이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주양자 수에 결정이 돼. 주양자 수. 각 전자 껍질이 가지는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는 주양자 수에 결정이 되는 건데, 그 공식이 하나 있어. 공식이 뭐냐면은 얘가 에너지 준이 공식인 거야. 이게 n.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이다. 1312 킬로줄 퍼 몰이다 라고 하는 거. 얘는 당연히 외워줘야 되겠지? 에너지 준위 공식인 거고. 그럼 봐봐. 가장 안쪽 전자 껍질을 계산해 봤을 때,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원이 되겠지? 그럼 계산을 계산해 봤을 때 마이너스 1분의 131이야.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131이란 말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숫자가 커? 이 원이랑 이 투 중에 누가 더 숫자가 큰 거야? 누가 숫자가 큰 거지? 이 원이랑 이 투 중에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310이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310이니까 이 투가 더 큰 거지. 왜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해돼?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얘가 에너지 준위가 커. 그래서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큰 거라고. 여기에 에너지 준위를 E1이라고 하고 여기에 에너지 준위를 E2라고 하는 거잖아. 왜냐면 여기가 N은 1이고 여기가 N은 2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점점 커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요거 얘기한 거야. 어쨌든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봤을 때 얘기한 건데,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하는 거 방금 설명했던 거고, 그래서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는 K부터 N으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거 공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이웃한 두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작아진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E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해보자.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도 표현하거든. EN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이 되는 k라고도 표현해. k. 그러니까 상수로. 어차피 상수니까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냥 k라고 표현해볼게. 그럼 2의 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k라고 쓰면 될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k라고 써주면 되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9분의 k. 네 번째까지만 해볼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n 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16분의 k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에너지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건데, 에너지 차이. 지금 이 원이랑 이 투,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이랑 두 번째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사이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의 3k이지. 맞을까? 마이너스 k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k인 거니까 차이가 4분의 3k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이랑 세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차이 값은 계산해보면, 통분해서 계산해보면은 36분의 5k가 되겠네? 통분해서 그냥 계산을 한 거야. 마이너스 9분의 k랑 마이너스 4분의 k랑 그 차이 값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자 껍질이랑 네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차이값. 그래서 통분해서 계산해보면은 얼마냐면은 144분의 7k가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잘 봐봐.
4분의 3K랑 36분의 5K랑 누가 더 큰 거야? 4분의 3K가 훨씬 더 큰 거지. 그 다음에 36분의 5K랑 144분의 7K랑 비교해봤을 때는 36분의 5K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에너지 준위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차이 값은 점점 감소한다는 거지. 다시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주양자 수가 커진다라고 하는 게 n이 점점 커진다는 건데 이웃한 두 전자 껍질 사이 이웃한 두 전자 껍질 사이에 에너지 차이 값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시계에 의해서. 근데 그걸 그림으로 봤더니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요거지? 마이너스 1312.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312. 세 번째는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에너지 차이가 봐봐. 얘가 지금 4분의 3K지. 이만큼이 지금 4분의 3K란 말이야. 맞아?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분의 5K, 여기 같은 경우에는 144분의 7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위쪽 에너지 준위가 높아질수록 주양자 수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차이 값은 점점 줄어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여러분 봐봐. 비적분 하나? 요거는 알까? 만약에 분모에 n이 만약에 무한대라고 해봐봐.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면은 몇이야? 무한대분의 만약 1이야. 그럼 몇인지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선생님 몰라가지고 수학 교육 과정은 몰라가지고 무한대분의 1 안 배웠어? 안 배운 거지? 그렇구나. 이게 만약에 에너지 준위가 무한대로 증가해. 무한대로 증가하면은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냥 상관없이 무한대분의 1이면은 분모가 무한히 커지게 되는 거잖아. 분모가 무한히 커지게 되는데 위에는 1로 가만히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0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뭐 미적분 이런 데서 배울 거야. 뭐 어쨌든 얘는 0에 수렴해. 그러니까 지금 얘를 K라고 하면은 가장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K야. 이 원이 가장 아래쪽에 있겠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거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맨 처음에 잘 이해를 해야 돼. 얘가 마이너스 K야. 두 번째는 설명 안 할 거야. 이 2 같은 경우에는 한 이쯤에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K란 말이야. 그래서 이 차이 값이 4분의 3K야. 근데 만약에 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 같은 경우에는 K란 말이야. K 전체 값이 전체 에너지 준위 값이 K라고. K. 근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갔을 때가 이 사이 값이 4분의 3K잖아. 맞아? 그럼 이 전체가 K인데 여기가 4분의 3K면은 여기 이 사이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 값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전체가 K인 건데 얘가 4분의 3K면 얘가 전부 다 이기는 거잖아. 2에서 3으로 갈 때든 3에서 4로 갈 때든 얘가 전부 다 이기는 거잖아. 4분의 3K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도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얘가 거의 대부분인 거잖아. 여기가 끝이라고 했을 때 얘가 거의 대부분인 거라고. 4분의 3K가. 전체를 K라고 했을 때 차이 값을. 그래서 이 차이 값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 거. 4분의 3K, 36분의 5K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식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N이라고 하는 거는 주양자수 얘기하는 건데 주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전자 껍질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만 조금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뒤에 먹어봐. 그러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게 전자 전이가 나오는 건데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하는 거를 전자 전이라고 한다 했어.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하는 거를 전자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 그러니까 언제 흡수하고 언제 방출하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에너지가 높은 상태,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내려가려면은 내 경증을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 방출이라는 거지. 방금 설명했던 거. 요건 이해되지? 방금 설명했던 거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설명해야 될 게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랑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닥 상태,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는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화 상태.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는 안정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 준위를 전이한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안쪽 전자 껍질에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니까 바닥 상태인 거고, 대신에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위쪽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되면은 얘를 들뜬 상태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바닥 상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정한 상태인 거고, 들뜬 상태라고 하는 거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봐봐.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얘는 지금 여기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지? 여기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파장 값을 얘기하는 거야, 파장. 근데 우리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에서 나온가? 우리 파장 같은 경우에는 파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이거 본 적 있어? 여기 뭐라고 읽어? 이건 뭐라고 읽어? 아, 본 적 없어? 아, 그래? 얘가 파장이라고 있는 거예요. 얘 파장인데 얘를 뭐라고 했냐면 람다라고 읽어. 람다라고 읽고 얘가 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장. 얘가 파장인 거야. 656 나노미터가 파장인 거고 486 나노미터가 파장인 거야.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간색이 파장이 긴 거야? 아니면 보라색이 파장이 긴 거야? 빨간색이 파장이 긴 거지?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 다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으면 잘 봐봐.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긴 거야. 파장이 긴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은 거야. 오케이? 이거 알아야 되고. 근데 이 파장이랑 반비례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거든. 에너지랑 반비례하기 때문에 빨간색 쪽이 에너지는 작고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커. 왜냐면은 파장이랑 에너지랑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리 비례 표시가 요거인 건데 분모에 있으면 이게 반비례한다는 표시거든. 오케이? 하나 더. 에너지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파장이라고 하는 게 뭐야? 파장이라고 하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얘가 지금 파장이 이게 한 파장 두 번째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잘 봐봐. 얘가 첫 번째 파장이고 두 번째 파장이 이렇게 있대.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파장이 긴 거야? 다시 파장이 이게 하나의 파장, 얘는 파장이 이게 하나의 파장이지. 둘 중에 누가 더 긴 거야? 얘가 더 파장이 긴 거잖아? 그치? 얘가 파장이 길어. 얘가 파장이 짧아. 그 봐봐. 얘가 누가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냐? 진동수는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 같아? 위에 게 진동수가 더 커 보이지 않아? 위아래로 빠르게 진동하는 거잖아. 진동수는 위에 게 더 큰 거지. 얘가 더 작은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결론은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랑 반비례하는 거야. 진동수를 F라고 하면은 진동수 같은 경우에도 파장이랑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야. 얘는 에너지, 얘는 진동수, 얘는 파장. 파장이라고 의미하는 거고 얘는 람다라고 읽는다라고 하는 거.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고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거. 그럼 파장이랑 에너지는 반비례, 진동수랑도 반비례라고 하는 거는 암기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봐봤을 때 잘 봐봐. 지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야. 그러면은 이 전체가 k란 말이야. 다시 이 에너지 차이값 전체가 k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k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k인 거지. 우리 식을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고 했을 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3k,
이 그림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그림이 이상한 거 이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 여기 4분의 3K거든. 그럼 얘가 한 이쯤에 있어야 되지. 얘가 지금 그림이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그림이 이상하다고 지금 되게 싫어해야 돼. 지금 얘를 봤을 때. 어쨌든 지금 봐봐. A부터 먼저 봤을 때 A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된대. 지금 A에서 에너지 흡수되는 거 맞아? 1에서 2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에너지 흡수되는 거 맞는 거네. 그 다음에 B랑 C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대. B랑 C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에너지 방출되는 거 맞는 거지. 그 다음에 C에서 방출되는 빛은 B에서 방출되는 빛보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C에서 방출되는 빛은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에너지 구하는 공식 같은 경우에는 B 같은 경우에는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봐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B랑 C만 해봤을 때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N이 2에서 N이 1로 가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N은 3에서 N은 1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2에 2에서 2에 1을 빼주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2에 3에서 2에 1을 빼주면 되는 거야. 에너지 차이값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방출되는 빛보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출되는 에너지 차이값을 보려고 계산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지금 공식만 쓴 거니까 맞을까? 그럼 얘를 봐봤을 때 그렇지? 2의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k 그 다음 빼기 2의 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분의 k인 거지? 맞을까? 마이너스에다가 얘 자체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쓴 거야. 그럼 얘 하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얘가 4분의 3k네. 그치? 4분의 3k. 얘 같은 경우에는 9인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k 마이너스 1분의 k인 거지? 맞을까? n제곱분의 k만 해준 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플러스 해주면은 9분의 8k가 되겠네? 맞을까? 그럼 9분의 8k랑 4분의 3k를 비교했더니 얘가 더 훨씬 큰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C에서 방출되는 빛이 B에서 방출되는 빛보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는 지금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K인 건데 C에서 방출되는 빛 같은 경우에는 9분의 8K인 거거든. 얘가 더 훨씬 큰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얘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럼 에너지가 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는 C가 커. 그럼 파장은 누가 더 길다는 거야, 둘 중에? 다시 에너지가 C가 더 커. 그럼 거기서 나온 선 스펙트럼의 파장은 에너지랑 파장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반대로 간다는 거야. 또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큰 거야? 아래쪽이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왜? 빛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외워야 된다고 하잖아. 우리가 파장을 구하는 공식은 없어. 대신에 파장은 못 구하는 대신에 에너지는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에너지로 대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랑 파장은 반비례 관계인 거니까 반대로 대소 관계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파장은 직접적으로 구하는 공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에너지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에너지에 대한 대소 관계를 비교한 다음에 파장 같은 경우는 반비례인 거니까 대소 관계를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진동수 같은 경우에도 파장이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가 비례 관계인 건지 뭐가 반비례 관계인 건지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 지금 봐봤을 때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고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은 거야. 파장이 길면은 에너지는 작은 거고 진동수는 작은 거야. 다시 파장이 짧아. 파장이 짧으면은 반대로 에너지랑 진동수 같은 경우는 큰 거지. 그래서 에너지랑 진동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파장이랑 에너지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인 거야. 비례랑 반비례 관계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봐봐. 여기까지만 선생님.
그래서 지금 에너지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파장이랑 에너지랑 비례 관계인 건지 반비례 관계인 건지 거기까지 한 거야. 근데 그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에서도 계열이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 그 전에 먼저 수소 원자의 전자가 그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비만 방출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가려면 에너지가 몇이 필요하다고? 외우지 않았어? 아니야? 4분의 3K잖아. 4분의 3K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n이 1에 있으면은 4분의 3K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야지만 두 번째 전자 껍질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데 2분의 1K만큼의 에너지를 얻었어. 2분의 1K를 얻었어. 그러면은 그 전자는 지금 이 중간에 선 긋고서 2분의 1K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2분의 1K의 에너지만 얻게 되면 얘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얘는 4분의 3K를 못 얻게 되면은 여기를 못 올라가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가? 아니 8분의 1K를 얻었어.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못 올라간다는 거야.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거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꼭 얻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아까 몇이라고 했어? 9분의 8K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9분의 8K가 필요한 거야. 아니 9분의 뭐 4K를 얻었어. 그럼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연속적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라고 한다는 거.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전이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 세 가지로 나눠져. 뭐냐면 라이먼, 발머, 파시엔으로 나눠지거든. 라이먼 계열, 그다음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 그 스펙트럼 영역이 라이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파시엔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영역을 나타내. 그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가시광선 이렇게 있을 때 빨주노 파란거라고 하자.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가 가시광선. 근데 우리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적이 이제 붉은 적자이다 보니까 빨간색이 바깥쪽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야. 빨간색이 바깥쪽. 적외선. 반대로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이 자색인 거잖아. 그 보라색이 바깥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자외선. 잘 봐봐. 빨간색 같은 경우에 보라색에 비해서 파장이 길고 보라색은 파장이 짧다고 했어. 반대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낮고 보라색 쪽에 에너지가 크다고 했어. 그럼 봐봐. 적외선이랑 가시광선이랑 자외선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거는 어떤 거야? 자외선인 거지? 그럼 에너지가 가장 큰 건 어떤 거야? 자외선인 거지? 요거 이해될까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전자 전이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영역 같은 경우에는 n이 2 이상의 전자 껍질에서 결국에는 n이 1로 떨어진다는 거야. n은 1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는 라이먼 계열, 그게 자외선 영역인 거고, 발머 계열 같은 경우에는 n은 2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파시엔 계열 같은 경우에는 n은 3으로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인 거냐면 라이먼 계열 같은 경우에는 n은 1 이상에서부터 뭐 2이든 3이든 4든 어쨌든 무조건 1로 떨어지는 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이 라이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영역을 의미하는 거고, 발머 계열 같은 경우에는 2로 떨어지는 거, 파시엔 계열 같은 경우에는 n은 3으로 떨어지는 걸 파시엔 계열이라고 한다는 거야. 각각에 대해서 스펙트럼 영역이 나눠지는 거고, 자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 적외선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근데 봐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지금 라이먼 계열 같은 경우에 자외선이야. 그럼 자외선 같은 경우에 이 세 개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거잖아. 맞지? 그럼 에너지가 왜 가장 큰 거냐면 n이 1로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2에서 1로 떨어지는 게 아까 몇이라고? 얘가 4분의 3K란 말이야. 4분의 3K 얘도 또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봐. 발목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얼마야? 발목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n이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거지. 맞을까? n에서 무한대에서 2로 떨어져. 그럼 얼마야? 4분의 k란 말이야. 발목 계열에서 가장 큰 게. 가시광선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건 4분의 3k, 4분의 k야. 근데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게 얼마야? 그게 4분의 3k란 말이야. 발목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에 비해서 3분의 1배란 말이야. 엄청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가장 작은 거는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잖아. 라이먼에서. 왜냐면은 라이먼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건 얼마야? 이게 가장 큰 거니까 이거 K잖아. K가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작은 거부터 나열한다고 얘가 4분의 3K, 얘가 9분의 8K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근데 발목에서 가장 큰 거는 4분의 K인 거니까 4분의 3K에 비해서 훨씬 더 작다는 거지. 그럼 걔랑 똑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발목 계열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랑 하신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발목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게 훨씬 큰 거라고. 아, 이게 왜 그런 거야?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에너지 간격이 급격하게 좁아지는 거거든.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아까 증명했었잖아. 선생님이 4분의 3K, 9분의 그 다음에 뭐야 36분의 5K 그렇게 하면서 급격하게 좁아졌었잖아. 그것 때문에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게 발목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지. 에너지 간격이 급격하게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82쪽에 2번 한번 볼까? 같이 해볼까?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없다. 봐봐. 지금 수소원자의 에너지준이랑 전자준이 A부터 2라고 되어 있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는 한 가지이다.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려면은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내려가야 되는 거야? 올라가야 되겠네? 그렇지? 레벨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올라가는 거 찾아봐. 올라가는 게 D가 하나가 있네. D가 D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에너지 흡수 되는 거니까 맞는 거고.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비는 C 대 2가 3 대 1이다. 그럼 C랑 2를 비교하면 되겠네? C랑 2를 비교하면 돼. 그럼 잘 봐봐.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했던 거는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했었지? 맞아?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2가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거네? 맞아?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어? 얘가 2의 n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k고 빼기 마이너스 1분의 k라서 얘가 플러스 하면 얘가 4분의 3k 이렇게 계산했었잖아. 맞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거는 이 사이의 에너지 차이값만 궁금한 거잖아. 그치? 빼기. 에너지 차이값만 궁금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써야 될 거는 밑에 n제곱만 필요한 거지 k는 결국에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냥 상수인 거지. 우리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럼 잘 봐봐. 선생님 어떻게 계산하냐면 결국에 두 번째 에너지 준이랑 첫 번째 에너지 준이 사이의 에너지 차이값이 궁금한 거야. 그럼 얘는 분모에 4분의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4분의 1이야. 마이너스 얘도 신경 쓰지 마. 앞에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그냥 1인 거지. 맞아? 그럼 이 사이 값은 얼마야? 차이가? 4분의 3이네. 그냥 4분의 3이라고 써. 얘는 아까 몇이라고 했었어? 0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얘는 얼마야? 4분의 1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 차이 값은 4분의 1이잖아. 아까 무한대분의 1이 얘가 0이라고 했었잖아. 무한대분의 1이 0이야. 그러면 0이랑 4분의 1 사이 차이 값은 4분의 1인 거지. 맞을까? 그럼 결국에 이거 두 개의 비율을 그냥 구하게 되면 3대 1이네.
맞을까? 그러니까 굳이 K랑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지 말고 그냥 얘네들만 분모에 넣어서 얘네들만 분모에 넣어가지고 계산해서 이 사이의 차이값만 궁금한 거니까 차이값만 쓰는 거야. 그럼 그것만 보면 훨씬 더 간단한 거고. 그럼 3대 1이 바로 나오는 거네. 에너지비가 3대 1인 거네. 맞을까? 근데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파장의 비율이 C 대 2가 1 대 3이다 라고 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에너지랑 파장이 반비례 관계라고 했었지? 그럼 얘 맞는 거야. 에너지랑 파장은 반비례 관계인 거니까. 비례에너지가 3대 1이면은 파장 같은 경우에 1 대 3인 거야. 반비례 관계인 거니까. 오케이? 파장이랑 에너지랑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 다시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 3번 봐봐. 지금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장 짧은 파장 봐봐.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경우는 B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항상 파장이 나오잖아. 파장이 나오면 우리가 파장 구하는 공식은 없어. 얘를 항상 에너지로 바꿔야 돼. 그럼 가장 짧은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에너지야 아니면 가장 작은 에너지야? 가장 큰 에너지인 거지. 반비례 관계인 거니까. 맞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큰 에너지의 빛이 방출되는 경우는 B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문제 할 때. 파장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그럼 B 맞아? 아니잖아. 얘는 지금 가장 작네. 작잖아. 얘는 엄청 작잖아. 맞을까? 그럼 얘는 틀린 거지. B가 아니잖아.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교육까지만 4번까지만 해보자. 지금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1부라고 되어 있고 우리 가시광선이면 무슨 계열이라고 한다 했어? 발모 계열이라고 한다 했잖아. 얘가 지금 발모 계열을 나타낸 거야. N은 3인 전자껍질에서 N은 2인 전자껍질로 전자가 전이될 때 방출된다. 얘가 지금 가시광선 영역인 거니까 얘 맞는 거지. N은 2가 발모 계열인 거고 이 발모 계열이라고 하는 게 가시광선 영역을 나타낸다고 했어. 뭐 발모 이건 사람 이름인 거니까 나중에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지금 파장으로 나와 있네? 그럼 파장 같은 경우에 에너지랑 반비례 관계인 거니까 파장 같은 경우에는 B가 짧네? 미안해. 파장 같은 경우에는 B가 길잖아. 그럼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작은 거잖아? 그럼 에너지는 B가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 이해되지 이제? 그 다음 A와 B는 가시광선이다. 이거 맞는 거고.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가 지금 가시광선인 건데 이게 그 가시광선 전체야. 발모 계열인 건데 이쪽이 지금 파장이 가장 긴 거잖아. 가장 길어. 그럼 전자전이를 생각해 봤을 때 발모 계열은 N은 2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N은 2로 떨어지는 거에서 파장이 가장 길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작은 거니까. 그럼 발모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그치?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B 656 나노미터가 결국에는 N은 3에서 N은 2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지정이 된다고 실제로. 그럼 486은 얘는 어디서 어디? 4에서 2겠지. 얘는 5에서 2. 얘는 6에서 2. 실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얘 C라고 돼 있어. C의 에너지 준위 차이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야? C가 여기가 지금 N은 3에서 2 파장이 가장 긴 거니까 에너지가 가장 작아. 그럼 여기 3에서 2돼 있구나. 그럼 여기 4에서 2, 5에서 2. 그럼 5에서 2면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2의 N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인 거니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인 건데 5에서 2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N제곱만 생각하면 된다고. N제곱분의 1만. 그러면은 5를 넣으면은 25분의 1이지. 2를 넣게 되면은 4분의 1이지. 그럼 차이값을 생각을 해봐봐. 통분해서 생각하면은 100분의 21인 거 맞을까? 100분의 21?
그럼 결국 여기에다가 뭐 앞에 마이너스는 절대 안 붙고,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값으로 에너지 크기만 물어보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값으로 붙인단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어? 100분의 21에다가 곱하기 1312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근데 실제로 얘 에너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가시광선에서는. 얘가 나오는 게 얘가 3에서 2이기 때문에. 여기서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게 그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는, 그러면 주경 것들을 많이 했으니까는 꼭 잘 복습을 해보고, 문제는 크게 많지 않은데 거의 82초까지 한번 풀어보고 다음부터 오비탈을 해야 되니까, 우리 보호 원자 모형까지는 풀 수 있거든. 거기 뒤에 내신 만점 문제 이런 거 보면은 보호 원자 모형에 되어 있는 거는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만 풀어오고 앞에 그 동위원소랑 이쪽 부분만 풀어보면 될 것 같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고서.